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주머니의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한 주를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노트 보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벌써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다양한 또 일정들이 있었고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자,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종목 시험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다른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지나는 만큼 우선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특히나 연간 실적뿐만 아니라 분기 실적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있을 주요 일정들에 따라서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26일이죠. 26일부터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26일 월요일에는요.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은행주라든지 또는 카카오뱅크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조금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로는 지분권 관여를 하고 있는 한세스24 홀딩스, 예스24, 한국금융지주,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넷마블, 카카오, KB금융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신규 종목들이 상장이 되게 되면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제 상장된 이후에는 차익 매물들이 급격하게 출회가 되면서 낙폭을 늘리는 경우도 많고요. 상장 전부터 매도 물량들이 관련주에서는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청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조금 챙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약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당 많은 투자금 대비해서 많은 주식수를 받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수를 받은 것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 청약에도 한번 관심 있게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들 연속으로 계속 강하게 가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바로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올라타는 것들은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역시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죠. 지금 미국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월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대표 종목이고 전기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이번 주에도 상당히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7월달 들어와서 사실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요. 3조 4천억 원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량 거래를 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즉 대거 매수를 했던 섹터가 있었는데 바로 2차전지 섹터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도 2차전지 섹터의 성장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수급만 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유렉스 연계 미국 달러 선물 야간 거래가 실시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 코로나 백신 여권 발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라운시큐어를 기본으로 해서 뭐 아이크래프트, SGA, 솔루션스, K랩스, KT,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을 적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백신 여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엑소의 D.O 첫 솔로 앨범 발매가 있습니다. SM 소속이니까요. 한번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악동 뮤지션의 컴백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죠. 주가 추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우리나라도 역시나 실적 발표가 지속이 됩니다. 자, 제일기획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 관련된 종목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광고 관련된 섹터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TV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NS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최근 실적의 어떤 성장폭이 어떤지도 역시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주 역시나 은행 관련된 섹터들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7일 화요일에는요. SOE 실적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유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신한지주와 JB금융지주, 그리고 제주은행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 관련된 종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애플, 자, 애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었는데 아이폰 관련된 종목이죠. 일단 지금 애플의 어떤 행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조금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고정 고객을 갖추고 있는 휴대폰 업체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 OLED를 자체 제품들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OLED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적으로 이 OLED를 자사 제품에 계속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보들도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IT 관련된 대표 종목이니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넥스트의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관련된 종목이죠. 자, 일단은 지금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아직은 기대감보다는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역시나 항상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상장 이후에 또 급격하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넥스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통해서 신주를 받은 분들이라면 역시나 변동성을 대비하시고 하락이 좀 걱정이 된다.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도 챙기면서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지루하죠. 일단 실적이라도 좀 잘 나와주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역시나 여러 번 여러분들께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IT 관련된 대표 종목, 특히나 반도체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소재, 부품, 재료, 소재, 장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경쟁 구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역시나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 경쟁 업체들에게도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조금은 작은 종목들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삼성 SDS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IT 대표주들, 그리고 현대차, 인단협,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악재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관련된 대표 종목이죠.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카드,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밥켓, 두산 퓨얼셀, 그리고 미국은 3M과 비자, 레이시온,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그 다음에 스타벅스,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그리고 AMD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형주들이죠.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전자라든지 또는 항공기 또는 수소차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어떤
대형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 산업이 과연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적까지 실제로 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종목들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에브리봇의 신규 상장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9일 목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과연 FOMC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해서 긴축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경제가 회복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테이퍼링을 하는 것 자체도 단기 변동성을 줄 수 있지만 만약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조금 더 시장을 좀 흔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FOMC라든지 연준에서 이런 언급들을 많이 했죠.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을 했을 때의 증시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통화 정책을 한다라고 한다면 소통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급작스러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이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는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들 빠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미리미리 수익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국제 전기 전력 전시회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나 원자력 발전, 전력 설비, LED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물산, GS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삼성전기,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롯데칠성,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과 지주회사죠. 아모레 G,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OCI, 그리고 자이 S&D 역시나 실적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퀄컴, IT 대표주이자 5G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맥도날드,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죠. 화이자, 그리고 자동차 회사인 포드, 그리고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보잉도 실적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티웨이 항공의 인천과 사이판 노선 재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죠. 계속 해외 쪽에서의 어떤 여행객 매출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노선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일정이긴 하지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베팅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행객이 확인되고 나서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특히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발표했지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도 실적 발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LG 이노텍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관련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LG전자도 사실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죠. 연기현재여서 가전제품, 특히나 TV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패널 쪽이. 그래서 여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묶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실적 발표되어 있고요. LG화학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 하나생명 보험회사의 실적 발표, 그리고 HK 이노엔 공모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관련된 업종이자 제약업체, 그리고 한국콜마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주인 S1 실적 발표, 그 다음에 DGB 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의 머크사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제약업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얌브레지 실적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관광 통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이 또한 면세라든지 여행, 항공,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게는 가장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역시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광 통계는 항상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건설기계 관련된 제표 종목인 캐터필러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LS 인터내셔널, 그리고 미국의 쉐브론, 그 다음에 US 스틸, 그리고 엑슨모빌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P&G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적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실적 시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실적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확인해야겠죠. 만약에 예상보다 적거나 또 예상보다 많거나라고 한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 어떤 변수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식표 일정 볼 텐데, 이번 주에 조금 지표 일정이 많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월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근원 내구재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또 12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을 인베스팅을 참조한 건데 옆에 이렇게 별이 좀 여러 개 있는 것, 3개가 되어 있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날 한번 볼게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지만 원유 재고가 있습니다. 요새 유가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유 관련된 종목이나 화학 종목들, 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수요일 날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같은 경우 역시나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FMCA가 아까 수요일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3시에서 3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FMCA 관련 발표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GDP 발표 역시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이날은 일본의 산업생산이라든지 또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이런 것들,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유로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지표의 개선입니다.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금요일 날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고용지표들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뭐 배당금 지급일도 있지만요. IR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IR 이후에는 관련된 기업들의 추가 자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죠.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표로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자와 감자 신규 상장 일정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일정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물량 출에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대비가 항상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자와 감자 또한 주식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증자 감자 일정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 상장과 변경 상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수와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 분할 병합 그리고 주식 관련 사채들 그리고 신주 인수권 관련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항상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거나 좀 궁금한 점들 검색만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죠. 거기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장중에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들어오셔도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요. 카카오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샵 2034번으로 박철순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단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고 문자로 받아보시는 참여 코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샵 2034번으로 문자 박철순, 제 이름이죠. 박철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단체방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를 보내드립니다. 간단하죠? 제 방송에서 항상 언급드렸었잖아요. 샵 2034번으로 제 이름을 보내주시면 단체방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를 보내드립니다. 장 전 한 8시부터 보통 시작을 하던데요. 8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주요한 내용들이 있거나 장 마감 후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쏙쏙 뽑아서 중요한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뉴스를 특히 안 보셔도 웬만한 내용들은 카톡방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정들 볼게요. 수요 예측 일정들 확인하세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 예측 일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청약 일정들 아까 말씀드렸었죠. 표로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일정들 있었죠. 아까 넥스트와 에브리봇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카카오뱅크가 8월달부터 시작이 되죠. 8월달에도 상당히 큰 기업들 많이 상장을 합니다. 일정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예수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셀마프 테라피우틱스 한 8% 정도 되는 물량들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변동성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유니온제약부터 시작해서 와이팜까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들은 항상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총 발행 주식 대비해서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들이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1년 동안 묶여 있었던, 팔지 못했던 투자자가 이제 이날부터는 내가 내 주식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 제한이 해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다 매도로 나온다면 상당히 주가에는 하락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호예수 일정을 확인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매수할 종목들이 과연 지금 최근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시기에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확인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변동성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 일정들도 제가 매주 이렇게 영상과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파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항상 이런 것들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귀찮은 일들은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고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대응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일정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날에는 장 마감 방송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를 통해서입니다. 주머니. 그리고 특징주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 확인하시면서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머니 매일경제TV의 박철수 매니저였고요. 저는 내일 또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